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고1 한국사하고 수능 한국사에서 너희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개항 이후 개항이라는 것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조선에 대한 열강의 경제적인 침탈,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니들이 이제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할 때 뭐 기말고사건 중간고사건 요 파트를 되게 못하더라고. 되게 힘겹게 생각한단 말이야.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줄 테니까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 조선이 최초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누구죠?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러한 조약을 누구랑 맺었어요? 맞아요. 일본하고 맺었습니다. 쪽발이하고 맺었어요. 조선과 일본이 이러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일수 조규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큰 틀의 조약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조약이 함께 맺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일수호에 대한 조규부록이라는 게 있고요.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1876년 일본과 이렇게 조약을 처음으로 맺었고 경제적인 조약까지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무역 규칙.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뭘 이때 측정했었냐면 이때는 여기서 일본과 무역을 하되 일본인들의 거류지를 설정했습니다. 거류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강화도 조약에서 세 개 항구를 개항했죠. 그게 어딥니까?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류지 무역이라는 것은 일본 놈들이 세계 항구 심리 이내에서 활동하게 했던 이러한 내용이고요.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일본과 무역을 하되 관세 없이 쪽발이가 유리하게, 일본 유리하게 무관세로 무역을 한다는 내용이 이때의 내용입니다. 1876년은 일본과 무역을 했다. 역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일본과의 무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점 찍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1882년이 나와요. 1882년 너무 유명하죠? 뭐가 있었죠? C8 밀린 월급 빨리 줘. 이모 군란이 있었던 그 해예요. 이모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해.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미수호의 통상조약이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가져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최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해드릴게요. 미국이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없는 거 미국이 처음으로 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을 하되 관세무역으로 한다. 관세무역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최혜국을 가져간 최혜국. 조선에 대해서 최혜국의 지위에 올라간다. 최고 혜택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내용 또 하나 적어드릴게요. 왜? 미국이 처음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거중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중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3국 다른 나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가져가게 됐던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일본하고는 무관세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 무역을 하는데 미국이 최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일본도 조약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일본과의 조약을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하고 조약을 또다시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청나라하고 맺게 되는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면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의 내용은 뭐냐? 자, 보자고요.
청나라는 조선에게 최애국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에서 청나라는 최애국을 가져가지 않았다. 왜? 왜 안 가져갔을까? 청나라는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조선 니는 어차피 우리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청나라는 이때 무역을 하되 관세무역으로 이렇게 조선과의 무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 애들이 가져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통상권, 내지통상권이라는 것을 허용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조선에 이러한 여기저기 모두 청나라 상인들이 구애받지 않고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러한 청나라 상인의 내륙 통상권 허용으로 중국인들의 조선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짜장면도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조선의 무역을 독점했던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 상인들하고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약이 이 조약입니다. 결국 청나라 상인들의 조선 무역에 이러한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일본 놈들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일본하고 했다, 미국하고 했다,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본도 조약을 다시 갱신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83년 조일통상장정. 일본하고 조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조일통상장정에서 일본하고의 무역도 이제는 관세무역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이 2개 있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됐었어요. 이때는 곡식의 무제한 유출.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일본에서 뭘 많이 먹습니까? 회를 많이 먹죠. 그 이유가 뭐죠? 일본은 늘 쌀이 부족해요. 쌀.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수탈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조선에서 수탈하려고 했습니다. 그 수탈을 잘하기 위해서 무제한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러한 내용을 이때 여기 넣어놨었는데 그것을 너무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이때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 자, 조선에게 반공령 선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반공령이라는 것은 지방관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권리인데 자기네 도에서 곡식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조선에게 선포할 수 있게끔 인정해 줍니다. 단 일본 놈들이 그냥 인정하지는 않았겠지요. 단 미리 한 달 전에 우리 일본 대사관에게 미리 통보해라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요게 나중에 반공령이라는 것은 일본 놈들 우리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반공령을 많이 반포했지만 이러한 제한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공령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일본 놈들은 그래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1890년대로 들어가게 돼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어요. 이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은 위축되게 되는 거고 일본의 무역 독점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나라 상인은 잘 나가다가 위축되게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1896년 뭐가 있냐면 아관파천이라는 게 있어요.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뭐냐? 조선에 이러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친 사건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얘들아,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커지게 됐을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커지게 됐겠죠. 아까 선생님이 최국 대우를 처음으로 가져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최국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러시아의 이권, 조선에 대한 이권에는 다른 나라 역시 균점되겠죠. 다른 나라 역시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왜요? 최국 대우의 조건을 내세워서. 이때부터 조선의 이권은 다른 나라들에게 전부 다 개털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외세의 경제적인 침탈 과정을 알아봤는데 너희들이 공부할 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포인트 연도를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뭔 줄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조선은 수탈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선도 저항을 했겠죠. 이거에 맞춰서 조선이 각각 어떠한 저항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많이 하세요.